반갑습니다. 우리 천냥이의 가시나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저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는 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즉, 제목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시나무가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가시가 달려있는 나무니까 어떤 고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이 가시나무의 어떤 이미지 또는 가시나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가시나무를 바탕으로 화자는 어떤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내 속이니까 내면 세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 나왔던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과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죠. 내면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상의 거울은 내면 세계에서 자아가 분열된 양상을 보여준다면 이 작품은 이 내면 세계에서 어떤 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가시나무를 위를 말벌이 쏘아 다닙니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라고 하는데, 자, 쏘인 듯 아프다.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화자의 고통, 아픈 거니까, 자, 고통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럴 때 뭐가 쏜 거죠? 바로 말벌이 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벌은 부정적 대상으로서 역시 어떤 고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 가시의 이미지랑 유사할 겁니다.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삶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자, 역시 이 시각적 심상과 잉거린다,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삶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 삶의 고통,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라고 해서 이 지독한 노역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서 드러낸 화자의 감각적으로 다양한 감각, 촉각, 시각, 청각을 통해서 드러낸 화자의 고통을 지독한 노역이라는 시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자, 이 지독한 노역, 뭐 또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삶이다. 자, 됐죠. 자,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왜 놀라죠?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생긴 일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화자는 화살표를 반대로 끌까요? 몰랐기 때문에 멈칫거립니다. 모르다니 느낌표 찍었죠. 그러면 표현법은 영탄이죠. 자, 모르다니,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될 건데, 모르다니 이젠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여정, 삶의 과정을 상징한다면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 끔찍해졌다. 그러니까 되게 순탄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이제 끔찍해졌다. 자, 이 길, 그 가시밭길이죠.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이 반복법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절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가시밭길을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가시밭길이 끔찍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다짐을 어디서?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 가시밭길에 기대어 다짐하는 나를 앞에서 모르다니, 내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던 이 고통스러운 삶, 고통의 과정이 결국 이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또는 깨닫게 된 거죠. 그지? 그래서 역시 나여 영탄법을 통해서 어떤 화자의 어떤 깨달음 또는 이 고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인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날의 나의 희망이니, 그러니까 여기 희망이라는 거는 바로 고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깨달음이 화자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이 가시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자, 이게 보면 요렇게 묶어버리면, 자, 대꾸법이 돼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이기 위해서는 가시를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나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를 감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시나 나는 전부 다 그 존재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겠죠. 존재의 본질. 즉, 이 대꾸법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서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대꾸법이죠. 역시 또 대꾸법이면서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랍니다. 자, 즉 가시나무는 가시를 달고 있는 게 가시나무니까 우리 가시 이미지는 뭐였죠? 가시 이미지는 고통이었죠. 그러면 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고통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바로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태도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시나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시는 먼저 화자의 이 고통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후에 화자는 문득 깨닫게 되죠. 왜? 무엇을? 깨달음, 무엇을? 나는 다시는 이 가시밭길, 끔찍한 가시밭길, 그리고 이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을 안 돌아오리라, 벗어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있지만, 그 맹세와 다짐을 어디에서?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다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가시나무가 가시를 가지고 있듯이 나는 또 많은 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본질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나에게는 항상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게 바로 이제 화자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시나무에 대해서 봤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이 작품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작품 당연히 표면적 화자, 비표면적 화자, 맞죠?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표면적 화자죠. 자, 표면적 화자가 독백적 어조로, 즉 독백체로 이루어져 이제 시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언제 어디서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시적 대상은 당연히 우리 제목에서 보다시피 가시나무가 되겠죠. 그러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다가, 맞죠?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삶의 존재의 본질을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함께하는, 고통을 수용하는 자세로,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화자의 모습이고요. 자, 이 대상, 가시나무는 어떤 존재의 본질, 또는 어떤 고통의 삶, 그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왜 심화학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화자는 이 고통과 함께하는, 고통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어떤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고통이라는 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어떤 존재의 본질의 일종이다. 그렇게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갔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황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이 시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자,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는 안 보이지만 태도는 바로 성찰적 태도와 어떤 깨달음의 태도,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천냥이의 가시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